미래사회연구소 연구원님들 안녕하세요. 석석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많은 아이디어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내는 방법, 발산을 했던 지난 시간에 반해서 이번에는 수렴해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을 가져왔어요. 지난 강의의 내용이 두 번째 다이아몬드의 왼쪽 세모 이쪽이었다면은 이번 강의의 내용은 그 다음 세모, 이쪽 세모가 이번 강의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에요. 이전에는 발산을 해서 뭔가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면 이번에는 그 많은 아이디어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고르고 골라서 마지막 하나를 골라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디자인 프로젝트여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면 뭐 물건이나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어떤 걸 만들고 있었다면 보통은 이 단계에서 사용성 테스트를 주로 해요.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iterative usability test라고 불리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해서 사람들한테 쓰게 해보고 그거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고치고 또 쓰게 하고 또 다시 고치고 하는 리파인하는 과정을 거쳐 나가는데 그렇게 조금씩 개선해서 마지막 솔루션 하나를 찾아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우리는 디자인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디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정책을 고르는 방법에 그리고 그 철학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정책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이 뭘까요? 이 사진은 1900년대 사람들이 상상한 2000년대의 학교예요. 학생들 이렇게 앉아있는데 무슨 이어폰 헤드셋을 끼고 있고 그게 뭔가 중앙 통제 장치에 연결돼 있고 어떤 학생들은 이 학생은 이걸 돌리고 있고 선생님은 여기에다 책을 갈아놓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형식의 교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상상을 했던 거겠죠. 하나 더 볼게요. 비슷하게 1900년대 사람들이 상상한 모습이긴 한데 이번에는 교통수단과 도시의 설계가 완전 달라져 있어요. 일단 이렇게 나르는 자동차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차려입었죠. 그리고 여기 레스토랑이 있어요. 음식점에 이렇게 날아가지고 가네요. 1900년대 사람들이 상상한 모습은 이런 거였다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나요? 우리가 보는 현실이 이거랑 비슷할까요?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아이패드를 만들면서 아이폰이랑 똑같이 생긴 게 화면만 자꾸 더 커지니까 사람들이 이런 밈을 만들었어요. 이 다음에는 이렇게 뭐 아이보드가 나올 거고 이 다음에는 더 커져서 아이매트가 나올 거다. 웃기긴 하지만 뭐 비슷한 트렌드, 비슷한 성향을 따라서 미래가 온다면 이런 아이보드, 아이매트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아이패드 프로는 더 크게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래 예측은 사실 아무도 정확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너무나도 알고 싶어 하지만 정확히 어떤 미래가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서 그걸 적용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이 정책을 적용하면 어떠한 다른 미래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우리가 이걸 만들고 적용을 하려고 애쓰고 입법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 미래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올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애를 써가지고 최악을 피해보자는 마음에 하는 게 정책을 만들면서 하는 미래 예측이에요. 정확할 수 없다는 건 마음에 담아두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실수를 피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경제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쓰는 그런 툴들을 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모든 걸 시장의 관점에서 봐요. 근데 시장의 관점에서 이런 뭐 그러니까 세금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세금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라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과거 자료들을 통해서 축적해놨고 그들이 만든 이론으로 어떤 미래가 올 건지 예측하는 툴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예상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툴을 가져다가 쓰면 되게 유용하겠죠? 근데 그걸 오늘 저희가 다 배울 수는 없는데 제가 들었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독과점, 두 번째는 외부 효과, externality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독과점부터 한번 봐볼게요. 독과점은 영어로 모노폴리 혹은 올리고폴리라고 하는데요. 모노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시장의 회사가 하나, 올리고폴리는 보통 10개 이하일 때 올리고폴리라고 합니다. 몇 개 없을 때예요. 모노폴리, 올리고폴리 혹은 독과점은 무슨 상황이냐면 이 시장을 하나의 회사 혹은 몇 개 안 되는 4-5개의 회사가 다 독차지하고 있을 때를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켓이 다 자기 거라고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쬐끄만 회사들은 이 마켓에 진입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노폴리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름마저 모노폴리인 이 보드게임을 상상해 보는 건데요. 이런 내가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어떤 칸에 도착을 하고 그 도착한 칸에 있는 이 도시를 땅을 사가지고 호텔을 지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받아먹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이 땅들을 모조리 다 사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엔 이 자본이 한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다 몰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서 다른 사람들이 파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한 사람이 독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 자본이 몰리는 현상이 독과점의 폐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여기 통행료를 올리고 싶어요. 내가 이 도시에 있는 호텔은 다 내 거라면은 이 도시의 호텔을 하룻밤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올린다고 한들 거기서 꼭 자고 가야 하는 손님들은 자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가격이나 기타 등등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들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독과점이 생기는 시장들은 그 시장의 특성이 또 좀 특이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생각을 해볼게요. 유무선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보통 광랜 같은 걸 지하에 묻고 그걸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우리나라에는 뭐 KT, SK, LG, U+ 이런 애들이 핸드폰 통신 사업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죠. 광랜을 깔고 기지국을 세우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나 이거 돈이 된대. 생필품이니까 돈이 될 거야. 먹고 살기 쉬울 거야. 내가 지금 만들래. 이 사업에 뛰어들래 하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쉽게 뛰어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초기 진입 비용이 너무 높거든요. 게다가 애초에 독과점인 시장에서는 그들이 뭐 조합을 만들거나 텃세를 부려가지고 들어오지조차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가격 같은 거를 그들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꼭 한 명의 플레이어가 있는 독점이 아니라 과점 상황이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면 4-5명 정도가 입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한국의 소주 시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자기들끼리 말 맞춰가지고 50원 올리고 100원 올리고 이런 일. 그런 게 독과점의 예시이고 보통 단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고 단점이 굉장히 많지만은 장점도 몇 가지 있을 수는 있어요. 몇 가지라기보단 저는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 있는 IT 회사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구글이나 애플에서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S 운영체제들을 독점을 하고 있죠. 안드로이드 혹은 iOS 운영체들. 그런 애들이
이 IT 업계를 독과점을 하고 있는데 나쁜 점도 나쁜 점이겠지만 거기서 특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점은 걔네들이 스스로 업계 표준을 만들고 연구를 하고 연구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개발자 컨퍼런스들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뭔가 깔끔하게 시장을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런 거는 근데 사실 독과점 체제가 아니었다면 거대한 괴물들이 있는 시장이 아니었다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요. 이 독과점을 왜 설명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을 제안을 할 때 그 정책이 어떤 한 시장에 독점이나 과점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혹은 독점이나 과점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디자인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시장에 독과점한 기업들이 해왔던 행태, 보여왔던 양상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검색만 하셔도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은 이런 일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감을 잡아보시라고 이런 경제학자들이 제안한 생각의 틀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외부 효과를 한번 봐볼게요. 외부 효과는 영어로 externality라고 하는데 왜 externality라고 하냐면 시장이 두 개가 존재를 해요. 시장 A하고 시장 B가 있는데 시장 A에서 어떤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시장 B에까지 미치는 걸 외부 효과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외부 효과의 예시는 세컨핸드 스모킹, 간접 흡연이 있습니다. 간접 흡연의 A 시장은 뭐냐면 내가 흡연을 하고 싶은 시장이에요. 내 흡연. 나는 흡연할 권리가 있고 흡연을 하고 싶을 때 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시장, B 시장은 뭐냐면 공기의 질, 에어 퀄리티, 대기 오염 시장이에요. 나는 흡연을 하고 싶어서 흡연을 했지 내가 대기를 오염시키고 싶어서 흡연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흡연하고 싶은 마음에 흡연을 하는 바람에 B 시장, 공기의 질 시장에 영향이 생겨요.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공기의 질이 급격하게 낮아지죠. 그리고 이 공기로 숨쉬는 사람들은 어떤 이러저러한 악영향이 있다고 해요. 이러한 컨셉을 외부 효과, externality라고 하는데 비단 흡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의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정책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정책이니까 더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인터넷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냐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KT, SKT, U+ 이런 애들이죠. 걔네들이 망을 깔아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회사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소비하는 우리들을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그리면 이런 도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하지만 예를 들면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데서 정보를 가져다가 저한테 주고 제가 뭔가 입력을 해서 하면 얘네한테 정보를 갖다 주겠죠.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를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인터넷 요금을 책정하는 폴리시에서 이제 A 시장은 인터넷 요금 시장이에요. 인터넷 요금을 과금을 할 때 우리 이 데이터 패킷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 소비자 측에서도 돈을 내지만 컨텐츠를 제공하는 측에서도 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인터넷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KT 같은 회사들이 너가 이 회사, 유튜브 같은 회사 너가 원한다면은 너네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터넷 요금을 네가 내게 해줄게. 그러면 너네 서비스를 쓸 때는 사람들이 인터넷 요금 내지 않아도 돼. 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을 쓸 때는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페이스북을 쓸 때는
요금을 안 내도 되고, 근데 유튜브를 볼 때 혹은 차라리 트위터로 합시다. 트위터를 쓸 때는 내가 요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트위터나 페북이나 뭐 비슷비슷하지 않나? 나는 공짜니까 페북 더 많이 쓸래 라고 페북 유저가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SNS 시장을 봅시다. 이게 시장이 B라고 해봐요. 우리는 겨우 인터넷 요금을 어떻게 내야 할지에 대한 정책을 바꿨을 뿐인데, 이 SNS 시장에서 페이스북이 트위터를 이겨버릴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외부 효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 요금제 정책에 어떤 손을 조금 댄 것 뿐인데, 갑자기 SNS 이 컨텐츠 시장에서 어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갑자기 더 잘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트위터도 이걸 공짜로 제공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트위터가 만약에 트위터가 아니라 한 20년 전 트위터여가지고 되게 조그만 회사였다고 해봐요. 그래서 그런 자본력이 없다고 해봐요. 그럼 트위터라는 회사는 그냥 죽어야겠죠. 이렇게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이런 게 외부 효과, 익스터널리티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두 개의 컨셉을 한번 봐봤는데요. 독과점하고 외부 효과.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더욱더 많은 컨셉들이 있고 다 가르쳐드리고 싶지만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선택한 주제에 맞춰서 본인이 제안하는 정책에 맞춰서 비슷한 분야의 외부 효과가 뭐가 있는지 검색을 통해서 더 공부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석석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